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오늘 보건행정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 되고요. 크게 소득보장이라고 하는 기초생활보장, 그리고 의료라고 하는 의료급여라고 하는 두 부분이 공공부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죠. 17번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 의료보장이다 라고 하면 크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되죠.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항목에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지불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일정 돈을 내고 이제 혜택을 받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공부조라고 하는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의료보장에 대한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산재보험,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보험이다 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공공부조라고 하는 항목에서는 의료급여가 해당이 됩니다. 고소득자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다? 아니고요.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은 건강보험에서 지불한다? 아니죠. 저소득층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닙니다.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자, 근로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근로능력보다는 지불능력이 있다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저소득층이 있어요. 그러면 전혀 혜택을 이제 지불 근로능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료급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는 약간 세무 정도로 생각해 주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보험 가입은 강제적이다. 이거는 맞죠. 그래서 얘는 틀린 문장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원인, 우리나라 의료비가 증가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유방임제이므로 개인에게 선택권을 줘서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행위별 수가제. 행위별 수가제가 되다 보니까 의료기관이 서로 경쟁하게 되면서 의료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국민 건강보험도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의료비가 증가하죠. 예방 중심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행위별 수가제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치료 중심의 의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인구 감소 아니고요. 전국민 건강보험 맞네요. 급성질환 증가하지 않죠. 의료 서비스 평준화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중 포괄수가제 항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포괄수가제라고 하는 건 사전 지불 보상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인데요. 질병군에 따라서 금액을 미리 정해놓는 거죠. 백내장 수술 들어가고요. 편도선 수술 들어갑니다. 탈장 들어가고 제왕절개분만 들어갑니다. 자궁경부암 수술. 자, 암이라는 항목은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암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치료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금액을 미리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불자 측과 진료자 측이 진료보수 총액을 미리 교섭하여 계약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는 것은 어떤 의료지불 제도인가? 자, 의료지불 제도에는 크게 두 개, 사전과 사후가 있고 사후에는 유일하게 있는 게 행위별 수가제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 그럼 키워드를 찾아볼게요. 지불자와 진료자 측이 총액을 미리 교섭하고 계약. 그러니까 여기서는 총액 계약제가 되겠죠. 행위별 수가제는 단위당 가격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 하나하나당 가격이 매겨지게 되고 포괄수가제 같은 경우에는 질병군, 질환군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인두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록된 환자 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고 봉급제는 이제 일정 기간 근로 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총액계약제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전 지불보상제도에 들어가게 되죠.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양의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진료비를 정하는 방식이래요. 자, 단위당 가격 나왔네요. 그쵸. 그러면은 인두제 아니고 포괄수가제 아니고 답은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료를 3회 했다. 그러면은 3회 진료에 대한 가격 곱하기 3회 해서 진료비가 얼마다라고 하는 걸 측정하게 되는 거죠. 자, 국가가 보험제도를 활용해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국가가 소득과 의료를 보장해주는 큰 틀 안에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의료급여는 공공부조, 건강보험 들어가고요. 생명보험 민간보험이죠. 공공부조 아니고 사회보장 큰 틀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공공부조 중 의료급여,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운영주체는 법인 아니고 이제 국가가 되는 거고요. 모든 국민이 대상이 아니라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없는 사람. 필요시 임의가입 아니에요. 임의 아니고요. 소득보장 아니고 의료보장의 한 내용이고요. 재정은 조세로 국가가 지원한다. 맞습니다. 네, 24번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임의가입 아니죠. 강제가입이어야 돼요. 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 가입하셔야 됩니다. 소득과 관계없는 균등한 지불. 자, 지불은 우리가 내는 보험료거든요. 보험료는 소득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불이죠. 차등 지불. 그리고 지불 능력에 따른 차등 수혜가 아니라 균등 수혜입니다. 즉 내가 보험료를 적게 냈다라고 해서 적게 받거나 보험료를 많이 받았다라고 해서 많이 받지 않고요. 공공부조 성격 아니죠. 사회보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내고 계약이 성립이 되면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거고요. 소득 재분배 기능은 맞죠. 왜냐하면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있는 사람은 적게 줄 거지만 혜택은 동일하게 받다 보니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지급 방식, 현금 상환형, 인두제형, 변이형, 직접진료형, 제3자 지불제형, 답은 3번인데요. 현금 상환형은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내고 청구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돌려받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인두제형은 관계없고요. 변이형은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가 운영하는 기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아니면은 계약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거. 이걸 우리가 변이형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직접 진료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씨 엉망이라 죄송합니다. 개선이 안 되네요. 자, 의료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어 국민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정률제예요. 즉,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냈지만 의료기관을 사용하면 일정 비율을 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률제 방식을 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야기되는 거는 정률제, 공제제, 급여 상한제에 대한 항목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을 대상으로 조세로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사. 저소득 나왔고요. 조세 나왔고 의료보장 나왔네요. 자, 그럼 이거는 의료급여이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의료를 국가가 공공부조 방식으로 보장. 이것도 의료급여죠. 여러분들 사회보장의 문제는 정말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국가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하면 사회보장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아이, 여러분들, 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소득과 의료를 보장해 주는 거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각각 지불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틀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좀 요게 이론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보건행정 그 재생 목록에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촌에 거주하는 자는 지역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거 아니죠. 농촌에 거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농촌에 거주한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고 있으면 직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소득보장입니다. 의료보장이 아니고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아니죠. 직장 근로자는 의료급여에 가입한다? 아닙니다. 건강보험 가입은 강제적 가입이다? 맞습니다. 가입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강제적 가입 방식이고요. 거기에다가 단기적 보험 형식, 1년마다 다시 금액을 얼마를 지불할지를 결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사회보장 중에서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건행정하고 굉장히 관계가 높죠. 일반적인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보다 보건 측면에서 관계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대한 내용은 꼭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건행정 2시간에 걸쳐서 해봤는데 사실 내용이 아주 까다롭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룹별로 여러분들이 정리만 잘 하신다라면 얼마든지 문제 잘 풀릴 수 있으니까요. 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